26번이 되겠습니다. 26번. 갑은 자신의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으나 계약 체결 후 그 토지가 전부 수용되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자, 일단 수용됐습니다. 수용된 것은 매도인의 잘못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러면 매도인의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수용당했으면 자, 매수인은 이걸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계약을 해지하려면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상대방한테 귀책 사유가 없는데 어떻게 해제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줄이면 공취법인데 공취법에 의해서 수용당한 것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당한 거예요. 매도인에게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계약 해제할 수 없어요. 그러면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계약 해제를 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도 안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1번 갑의 소유권 이전 의무, 지금 수용당했으니까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할 수 있는 의무가 사라졌고 을은 대금 지급 의무 모두가 소멸했기 때문에 1번 지문만 옳게 됩니다. 자, 27번 매년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매년 한 해도 걸러가지 않고 나와요. 동시이행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출제가 되는 건데 1번 임대차 보증은 반환 의무와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 박스,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다. 자, 임차권 등기명령이 됐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 보증금 반환이 임차권이 종료가 됐는데 임차 보증금이 반환 안 됐다는 뜻이죠? 임차 보증금이 반환 안 되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채무가 등기돼 버린 상태예요. 채무가 등기된 상태에서 채무 변제와 등기 말소는 동시이행이다 안 되니다? 아니죠. 채무가 등기돼 버리게 되면 변제가 뭐가 돼요? 선이행. 그러니까 동시이행이 안 돼요.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 매매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압류 채권자에 대해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네요. 자, 봅시다. 이것도 또 무슨 말인지 몰라서 많이 놓칩니다. 자, 지금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고, 자, 매매대금이 3억 원입니다. 자, 매매대금이 3억 원이에요. 근데 이 매매대금 3억 원, 그럼 여기가 지금 매도인이고 여기가 매수인인데 요 매매대금 3억 원이 지금 제3자 병에 의해서 압류가 되었어요. 거기 지금 문제상으로 보니까 거기서 압류하고 추심 명령이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압류와 추심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그러면 이 3억이란 돈은 누가 받을 겁니까? 갑입니까? 을입니까? 아니, 원래 누가 받을 돈이에요, 이 돈이? 원래 받을 사람이 지금 매매 대금이니까 매도인이 받을 거잖아. 이것도 구분 안 되는데 문제를 어떻게 풀겠어? 누가 받을 돈인지도 모르는데 문제를 어떻게 팔어? 누가 받을 돈이라고요? 매도인이 받을 돈이야, 매도인이. 매매 대금이니까. 매수인이 받을 건 등기밖에 없어요. 매수인이 돈 받는 거 아니야. 누가 돈 받아요? 매도인이 받아야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매도인이 받아갈 돈이 지금 압류가 된 거란 말이에요. 누구 돈이 압류가 됐다고요? 매도인. 매도인이 받아갈 돈이 압류와 추심 명령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매수인이 지금 병에게 3억을 주려고 하면은 그러면 매도인이 등기일을 이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등기 이전을 해야 매수인이 대금을 주지. 그러니까 이것은 동시이행하자라고 매수인이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니, 동시이행이 안 되는데 돈을 먼저 주게 되면 매수인은 바보가 되는 거야. 아니, 돈만 주고 등기를 못 받으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돈을 줄 테니까 너도 등기 넘겨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동시이행 항변권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2번이 맞는 거요.
자, 3번 갑니다. 3번. 쌍방 채무가 동시 이행 관계가 있습니다. 자, 동시 이행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저쪽이 지금 이행 안 하고 있어요. 물론 나도 이행 안 했습니다. 동시 이행 관계가 있다는 말은 저쪽이 지금 이행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나도 이행 안 했어요. 그러면 이행을 너도 안 하고 나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동시 항변권을 주장 안 한다 하더라도 이행 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해야만 이행지체 책임을 면한다. 아닙니다.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번 지문도 굉장히 3번 지문도 많이 놓치는 지문이에요. 학생분들이. 그래서 자신 없으면 통째로 외워요. 자, 4번 갑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에 현실에 제공을 하여 슬러시 자릅니다. 누가 뭘 줬다는 소리야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니까 문제 자체를 풀 수가 없다니까.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들고 왔는데 매도인이 잔금을 주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 매수인에게 수령 지체에 빠졌다 이 뜻이에요 지금 그 말이. 그러니까 이행기에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들고 왔는데 매수인이 잔금 준비가 안 돼 갖고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넘겨줬을까 안 넘겨줬을까? 안 넘겨줬죠. 그럼 한 번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 건 등기 서류를 한 번 들고 왔다 이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매수인이 잔금을 못 치니까 도로 들고 갔어요. 매도인이 들고 집으로 도로 갔어. 자, 그래서 상대방에게 수령 그래서 현실에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 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한 번 빠뜨렸어요.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다. 계속되지 않으면 수령 지체에 계속 빠뜨리지 않고 도로 들고 갔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동시에 항변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들고 왔는데 매수인이 잔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등기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이나 또는 중개 사무실에다 맡겨놓고 매수인한테 잔금이 준비되면 언제든지 연락하셔라. 나 여기다 맡겨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수령지체에 빠뜨렸으면 상관없는데 도로 들고 갔기 때문에 수령지체에 안 빠졌어요. 한 번만 제공했을 뿐이니까. 그러면 매수인이 열흘이나 보름이나 한 달 뒤에 잔금이 준비돼서 매도인한테 나 잔금 준비됐어요. 등기서류 들고 오세요. 라고 하는 순간 동시에 항변권은 부활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의 동시에 항변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소멸했다 틀렸잖아요. 잔금 준비가 딱 되는 순간 매도인도 들고 등기서류 들고 와야 돼요. 그래야 동시행하죠. 소멸 안 했습니다. 자, 5번 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 이행이 이행 동그라미 불능 동그라미 이행 동그라미 불능 동그라미 합치니까 뭐예요? 이행 불능. 이행 불능이 대해 의채무가 손해배상 채무 박스 손해배상 채무 이행 불능이 돼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게 되면 동시에 항변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유지되는데 소멸한다 그랬으니까 틀렸는데 이 지문 무지무지하게 많이 틀려 학생분들이. 자, 그래서 이행 불능이 돼서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더라도 동시에 항변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유지됩니다. 자신 없으면 통째로 외워요. 매년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외우셔야 돼요. 자, 28번 갑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라는 말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갑과 울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대금 3억입니다. 3억인데 그 중에서 계약금 3천만 원, 3천만 원은 본인이 받고 나머지 2억 7천 2억 7천은 내가 지명하는 자에게 주시라라고 해서 병을 지명했고 이 병은 제3자 다른 말로 얘기해서 수익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 볼게요. 그래서 1번 요약자. 자, 이거 지금 2억 7천을 병한테 주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매도인이 요약자고 매수인이 이걸 승낙했기 때문에 낙약자고 낙약자가 돈 줄 사람이니까 채무자다라는 겁니다. 채무자 겸 낙약자가 되는데 1번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통정의 표시는 무효다. 박스 통정의 표시 무효다. 라는 이유로 선의의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항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대항할 수 있다는데 자 그러면 갑과 을의 계약이
민법 108조에 의한 통정 허위 표시다는 겁니다. 통정 허위 표시다라고 하는 순간 이것은 이 계약이 무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갑과 을의 관계를 뭐라 불러요? 갑과 을의 관계를 기본관계라 부르죠. 기본관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지금 대가관계라 안 부르고 기본관계 다른 말로 얘기해서 또 뭐라 그래요? 보상관계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보상관계. 그래서 기본관계, 보상관계의 흠결, 하자가 있다요. 흠결이나 하자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항변으로 여기 낙약자 을은 수익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예요.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을 바꾸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요 없다요? 있다로 시작하면 있다로 끝난다 그랬습니다.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항하지 못한다. 틀렸네.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소리가 틀렸습니다.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요. 있다. 1번 질문이 틀린 겁니다. 자, 29번. 다음 중 해제권이 발생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4번. 토지 매매 후 수용으로 이행 불능이 됐다. 수용당했으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행 불능이 된 것은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매수인이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4번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번 수용당한 것은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요. 해제권 자체가 발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30번 매매 및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 특이하기 없는 한 매도인은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매매대금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틀렸네요. 자, 봅시다. 자, 지금 갑과 을이 지금 3억을 지금 대여를 해서 대여금 채권이 발생했습니다. 대여금 채권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매매 형식을 빌려서 이 부동산을 매매 대금으로 보아 이걸 갖다가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이게 돈을 빌리면서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목적물에 대한 점유 인도도 동시에 했습니다. 근데 돈을 갚으면 도로 찾아간다라는 뜻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여기다 부기 등기로 환매권 등기를 해놨습니다. 환매권은 몇 년 내에서 몇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걸 수 있어요? 5년이죠.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3억에 대한 이 매매대금에 해당되는 3억에 대한 이자와 매수인 쪽에서 점유 인도를 받아서 목적물을 사용 수익이 있으니까 과실 수취권이 발생했습니다. 목적물을 갖다가 사용 수익한 것도 과실로 본다 그랬습니다. 과실 수취권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자와 과실 수취권 이 두 개는 상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자, 그러면 4번 다시 봐요. 특이하기 없는 한 매도인은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매매대금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대금에 대한 이자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된다. 이자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자와 점유인도에 의한 과실 수취권은 상계 처리하도록 하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지 않습니다. 자, 31번 담보 책임에 대한데 악의의 매수인 박스 악의의 매수인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권이란 말이 나와서 손해배상 청구권 박스. 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봤습니다.
자, 악의의 매수인에게 담보 책임이 담보 책임이 인정된다. 담보 책임이 인정되는 게 이게 어떻게 암기하라 그랬어요? 저 손해 일대 전에 재수 없다. 이렇게 암기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이 저를 가져가 경매라 그랬습니다. 저를 뭐라고요? 가져가 경매. 가져가 경매로 권리를 잃게 되면은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앞에 가가 뭐다? 가등기. 앞에 있는 건 가등기. 뒤에 있는 가가 뭐다? 가압류. 이거는 일부 타인 권리였을 때 대금 감액, 전부 타인 권리였을 때 계약 해제, 제한물권 수량 부족을 알았으니까 아무것도 보유하지 않는다.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말은 손해대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시험 문제가 물어본 것은 악의의 매수인 중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문제 박스 안 봐도 답이 나왔네. 여기 봐. 손해배상할 수 있다는 말은 어디밖에 없다? 가져가밖에 손해배상권이 없네. 답이 결정 났죠? 천하의 쉬운 문제네. 지금 악의의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가져가 3개밖에 없잖여. 왜 눈만 껌뻑껌뻑 하는데? 자, 봅시다. 기억. 매매 목적인 소유권 전부가 타인 권리가 전부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다. 여기 보세요. 그럼 전부 타인 권리죠? 전부 타인 권리였을 때 이거네. 전부 타인 권리였을 때 악의는 뭐만 주장할 수 있다?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있어요 없어요? 없네. 2번 계약 당시 제3자 명의로 가압류 박스 가압류 등기가 격리되어 있었는데 그 후 경매로 매수인 소유권 상실했다. 여기 봐요. 가져가 경매 뒤에 가가 뭐라고요? 가압류로 경매에서 소유권 상실하면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니번 손해배상 청구는 있고 디귿 일필토지 매매하기로 했는데 이미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한다. 자, 임차권이 경매 넘어가면 뭐로 본다? 제한물권으로 본다. 뭐로 본다? 제한물권. 제한물권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아무것도 있다 없다? 없다. 보호되는 거 없어. 그 다음 리을 계약 당시 제3자 명의로 가등기 박스 가등기가 경매되어 있었는데 그 후 본등기 경위로 매수인이 소유권 여기 가져가 경매 가가 뭐다? 가등기로 경매로 권리를 잃게 되면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되는 거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건 2개밖에 없네요. 5번 32번 다음 약정 중 강행복규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1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약정. 이거 강행규정이야 임의규정이야? 임의규정 109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말자라고 특약을 하게 되면 취소가 안 돼요. 이건 임의규정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니은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지상권 설정자와 지상권자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지상권은 절대적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약을 해놔도 무효입니다. 그래서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임대차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양도 임대차 설정 금지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특약은 무효. 강행복 위반으로 무효. 자, 니은번 무효입니다. 강행복 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디귿 이 토지 임차권이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임대인가 임차권 차임 감액은 절대적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할 수 없도록 특약으로 해놓으면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 리을 건물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개조한 부분에 대해서 원상 회복 의무를 면한 대신 그 개조 비용에 대한 비용 상환청을 포기하는 약정,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사법상 효력은 유효. 그래서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것은 3번 니은과 디귿. 33번 임대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비록 차임이 시가보다 파격적으로 저렴하다. 시세가 임대차 차임이 월 200입니다. 이 근처 시세가 200인데 100만 원으로 파격적으로 50% 깎아줬습니다. 대신 계약 기간이 끝날 때 부속물 매수권과 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것은 민법의 원리가 무슨 원리라 그랬어요? 공평의 원리. 50% 깎아줬으니까 부속물 매수권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건 공평의 원리상 맞잖아요. 합당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왜 50% 깎아줬잖아요. 그러니까 불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뭐다? 유효다. 34번 건물 임차인 을이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서 병에게 전대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갑과 을이 임대차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임차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차인이 전대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있는 전대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거기 문제 1번 보니까 독립성이 34번 1번 을은 병의 과실로 목적물이 멸실을 훼손했을 때에도 갑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자, 요 임차인은 전대차를 안 했어도 전대차를 안 하면 면할 수 있는 책임에 대해서도 전대차를 함으로 말미암아 목적물이 멸실해서 했다면 임차인에게 전대인에게 책임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1번 을은 전대인이고 물론 임차인의 지위도 같이 가지고 있죠. 병의 과실로 전차인의 과실로 목적물이 멸실해서 났으면 그때에 대해서 갑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맞네요. 두 번째, 갑과 을이 합의해지로 임대차를 종료했다. 지금 갑과 임대인을과 임차인 갑 사이에 임대차를 갖다가 해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해지를 했습니다. 합의를 해지하게 되면 이 전차인이 갖고 있는 전차권 소멸할까요? 안 할까요? 소멸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종료한 때에는 병의 전차권은 소멸한다. 틀렸네요. 2번 틀렸습니다. 전차권은 뭐한다? 소멸하지 않는다예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2번 질문이 틀렸습니다. 35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번 일시적 사용이 명백하다. 주임법, 상임법 둘 다 똑같습니다. 일시 사용이 명백하다면 주임법, 상임법 둘 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는데 적용된다. 틀렸네요. 두 번째, 법정갱신 법정갱신된 경우에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주임법, 상임법은 법정갱신되면 누구만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만 할 수 있고 임대인은 못합니다. 주임법, 상임법 공통사항입니다. 법정갱신은 임차인에게만 계약 해지권이 있고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지하면 얼마가 지나면 해지되죠? 3월이 경과되면 해지가 됩니다. 3번 2번도 틀렸다는 소리입니다. 주택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에 임차인의 지위에서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전세권에 관해서도 배당 요구가 있는 것을 본다. 제가 강의 때 이렇게 했습니다. 1타 2피는 없다. 1타 2피가 없으니까 배당 요구서는 2장을 내야 돼요. 그럼 임차권에 의한 배당 요구 한 건하고 전세권에 의한 배당 요구서 또 내야 돼요. 그래서 배당 요구서는 따로 제출해야 됩니다. 1타 2피는 없다. 그래서 배당 요구서는 따로 내야 되고 한 장만 내면 전세권에 관한 배당 요구는 안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로 배당 요구서를 내라. 자, 그래서 이 3번 질문 전세권에 관한 배당 요구는 있었던 걸 보지 않습니다. 자, 3번 틀렸고 4번 주택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 존재함을 알지 못하고
이를 매수했다. 알지 못한 걸 뭐라 그래요? 선의. 선의의 매수인은 이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담보 책임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담보 책임. 담보 책임이에요. 예. 자, 그다음에 그래서 4번이 맞는 말입니다. 5번 임차인이 다가구형 단독주택의 일부를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할 때 다가구형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이니까 집원만 정확하게 기재하면 되나요? 예. 집원만 정확하게 기재하면 공시방법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다세대는 집원만 기재하면 안 되고 동호수를 기재해야 되지만 다가구는 동호수가 없기 때문에 집원만 정확하게 기재하면 유효한 공시방법입니다.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36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주임법은 기간을 몇 년으로 본다? 2년. 상임법은 1년. 다시 한번 상임법은 몇 년이라고요? 1년. 주임법은 2년 기간으로 봅니다. 2번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월에서 1월 전까지 임차인은 갱신 요구를 한다. 주임법상 갱신 요구는 법이 개정돼서 얼마에서 얼마래요? 6월에서 2월입니다. 2월. 1월이었다가 법이 개정돼서 얼마로 갔다고요? 2월. 2월로 개정된 내용을 알고 있는가? 이 문제를 낸 겁니다. 그래서 1월이 아니라 2월입니다. 2번 틀렸습니다. 3번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기간에 임대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없다. 임차인은 1년 계약 1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1년 주장 안 되죠. 자,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대단히 중요한 질문. 5번에다 별표를 쳐놓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전부 명령이 확정되고 임차 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임대인은 전부 채권자에 대한 전부금 지급 의무를 면하고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자, 확인해 봅니다. 자, 임대인 갑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임차인 을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임차 보증금이 1억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차 보증금 1억이 이게 지금 이게 압류가 됐고 여기에 따라서 전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부 명령에 따라서 이 1억을 받아갈 사람이 누구냐면 병이 받아갈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 임차 보증금은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임대인이 줘야죠. 다시 한번 임차 보증금 누가 준다고요? 임대인 갑이 계약 기간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1억을 반환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반환해야 돼요? 병한테 반환해야 돼요. 보증금 1억이 지금 압류 전부 명령에 대해서 돈 받을 권리가 을에서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병에게. 그러면 보증금 1억을 줘야 될 의무를 지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을 우리가 설정자라는데 요 임대인을 뭐라고 하냐면 제3채무자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지금 보증금 반환 의무에 따라 압류 전부 명령을 받아서 보증금을 줘야 될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제3채무자. 제3채무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임대주택이 갑에서 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정으로.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정이 지금 양수인입니다. 그럼 양수인은 갭 투자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의무가 누구한테 있어요? 양수인이 이제 계약 기간 끝나면 보증금 반환해야 되죠. 예, 보증금 반환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됐어요. 그래서 정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뭐했다? 승계를 하고 보증금을 병에게 이제 넘겨줘야 된다. 그게 5번 지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 의무를 졌기 때문에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했다라는 겁니다. 자, 37번으로 갑니다. 상가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임대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따르도록 차임을 연체했다. 여기가 상임범위가 몇 기 연체해야 돼요? 3기. 1번 틀렸고요. 38번 집합 건물의 소유비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4번이 틀렸군요. 공용 부분에 대해서 체납된 관리비가 특별 승계인 박스 특별 승계인 자 특별 승계인을 왼쪽으로 뽑아가지고 아니 오른쪽으로 뽑아가지고 누가 특별 승계인이에요? 쓰세요. 누구다? 매매, 증여, 교환으로 승계한 사람을 특별 승계인이라 그래요. 이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며 슬롯이 잘라요. 여기까지 맞습니다. 매매, 증여, 교환으로 취득한 자에게 이 공용관리비, 체납된 관리비가 승계됩니다. 이전 소유자들은 채무를 면한다 그랬는데 이전 소유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합니다. 일단 이 특별 승계인이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입주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 체납된 관리비를 다 공용관리비를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안 낸 상태에서 사다리차를 턱 대면 관리사무소가 발로 사다리차를 차버린단 말이지. 어디다가 사다리를 대고 그래 이러면서. 그러니까 관리비 내고 들어와야 돼? 안 내고 들어와야 돼? 내고 들어와야 돼요. 공용관리비 다 내고 들어와야 돼. 연체된 거. 그럼 일단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특별승계인은 전 소유자들에게 낸 돈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면제돼요? 안 면제돼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 소유자들의 채무는 면책이 되질 않아요. 다만 특별승계인이 먼저 냈을 뿐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그자들을 상대로 해서 전 소유자들을 상대로 해서 뭘 행사한다고요? 구상권 대신 냈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기 때문에 면책되지 않습니다. 자, 4번 틀렸고 39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로서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1번 미등기 부동산도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잠깐만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려면 등기 등록이 돼야 되죠. 등기 등록이 돼야 되는데 등기 안 했으니까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 등록이 안 된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담보가등기가 격려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실행됐다. 자, 한번 잠깐 담보가등기가 됐는데 경매로 넘어가면 뭐로 바뀐다? 저당권. 자, 담보가등기나 가등기 담보나 같은 말이라 그랬습니다. 엎어치나 매치나인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당권이 실행됐습니다. 저당권이 실행되면 담보가등기는 뭐로 바뀐다? 저당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순위가 이게 1순위 뒤에 이렇게 2순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보가등기 순위가 저당권 순위로 그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담보가등기가 격려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실행되면 제3자가 경락을 받았다. 경락받은 후에 이루어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원인무효다. 잠깐만 이 가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가등기가 아니라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경매가 들어가서 경락인이 나왔어요. 경락인이 나왔는데 이 가등기에 기해서 누가 본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매에 의해서 경락인이 나오고 난 다음에 본등기를 했을 때는 이미 저당권의 효력은 경락으로 인해서 저당권은 소멸했죠. 경매가 진행되면 바로 저당권은 소멸해요. 저당권이 소멸하면 가등기 담보권도 뭐한다? 소멸한다. 그럼 여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진 건 뭐다? 무효다. 자, 그래서 가등기의 본등기는 원인무효 등기다. 맞네요. 자, 세 번째. 담보가등기가 격려된 부동산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 선순위 저당권자는 청산금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3번 틀렸고 4번 청산금의 평가액에 통지한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액에 다툴 수 없다. 잠깐만 예를 들어 가지고 통지를 했는데 지금 5억짜리 부동산을 통지를 하면서 청산금 통지를 하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4억이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5억짜리를 4억으로 통지했으니까 욕먹을 건데 A 이왕 욕먹을 거 3억 5천으로 고치자.
이렇게 해서 한 번 통지한 걸 갖다가 다시 다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금액을 정정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 정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낙장불입. 한 번 화토장 내려놓으면 다시 걷어들이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툴 수 한 번 통지한 금액에 대해서 청산금을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 맞는 말이에요. 정정이 안 된다. 낙장불입이다. 다섯 번째, 양도담보권자가 청산금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담보목적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선의의 매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양도담보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양도담보가 됐어요. 그래서 양도담보가 됐다. 양도담보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지금 양도담보 설정자, 양도담보 설정자가 있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담보 설정자가 있게 되면 양도담보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양도담보에 의해 소유권 됐습니다. 그러면 양도담보권자는 등기는 넘어갔지만 소유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유권은 없고 등기만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양도담보권자가 등기가 자기 앞으로 있다는 걸 이유로 해가지고 병한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선의일 수도 있고 악의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매수한 매수인이 선이고 그리고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다면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단 이때 청산 절차가 없이 넘어갔다 그러면 양도담보 설정자는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자는 소유권을 취득했고 양도담보권자 즉 채무자가 되겠는데 양도담보권자는 청산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3자한테 팔아먹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3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선이라면 5번 지문이 그겁니다. 양도담보권자가 청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담보목적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선의의 매수인 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40번 2021년 8월 5일 갑은 친구들과 명의시타 계약정을 한 후 을을 내세워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시타 계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병 박스 모르는 병 그럼 선의의 병이네 매도인이 선입니다. 모르는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수자금 갑이 제공했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슬러시 자릅니다. 자, 여기까지 상태에서 판단합니다. 자, 무슨 형이다? 계약 명의 신탁이에요. 왜? 수탁자가 가서 계약했기 때문에 계약 명의 신탁입니다. 수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수탁자가 명의만 빌려주면 3자가 명의 신탁이고 수탁자가 가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명의 신탁인데 지금 수탁자가 가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걸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거 읽으면서 판별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게 판단이 안 쓰면 3자가 명의시탁인지 계약 명의시탁 구분이 안 되면 그 3자가 명의시탁하고 계약 명의시탁은 적용 법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엉뚱한 걸 적용하게 됩니다. 그게 판별이 안 되면. 자, 갑과 을이 지금 명의시탁 약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 명의시탁 약정은 무효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신탁자가 지금 수탁자한테 매수 대금을 줬습니다. 왜? 을이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매수 대금 내가 줄게. 그래서 매수 대금을 제공했습니다. 이 돈을 가져가서 선의의 병, 이 선의의 병은 결론적으로 매도인이라는 소리인데 이 매도인과 계약을 했는데 누가 계약을 했냐? 수탁자가 가서 계약을 했단 말이죠. 수탁자가 가서 계약을 하고 그리고 대금도 치고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거죠. 자, 현재의 소유자 누굽니까? 을이죠. 수탁자입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현재의 소유자로서 완벽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자, 문제 1번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시탁 약정 무효다. 여기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시탁은 뭐가 된다고요? 무효.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을은 위 비동산의 소유권 취득한다. 자, 누가 소유권 취득했다고요? 을이 현재 소유자로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세 번째, 갑은 을에게 토지 그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을 상당액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요거 대금 줬으니까 요 등기는 못 돌려달라고 못하고 요 매수자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돈 내놔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가분으로부터 부당이득을 받았을 때까 반환받을 때까지 위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겁니다. 요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을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갑이 여기다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유치권을 행사하는데 돈이 매수자금이니까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 유치권 행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 이런 거 유치권 행사 안 되니까 4번 틀린 것이죠. 5번.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통정의 표시다. 여기 갑과 을이 지금 짜고서 통정을 해가지고 임대차를 했으면 민법 109조 108조에 의해서 통정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에 따라서 뭐가 된다? 임대차는 무효다. 108조 때는 통정 허위 표시 무효.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많이 틀렸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낙담하지 말고 집에 가서 틀린 것을 적어도 3번에서 5번 이상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손으로 쓰고 외우셔야 합니다. 자, 많이 나오는 판례 지금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 이론이 명확하게 아직 정립이 안 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위주로 출제를 했고 아마 9월 4주 정도까지는 좀 헤매겠지만 10월 달 가면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올 겁니다. 지금 30개를 틀려도 10월 달 가면 안정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쫙 밀어붙이시기 바랍니다. 2차도 포기하지 말고 2차도 끝까지 쫙 밀어붙이세요. 자,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